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매체가 발전함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과 재미난 일들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됩니다. 한국의 사진과 영상들도 수많은 글로벌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한국에 관련된 사진들을 보며 한국에 대해 놀라움을 느끼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 한국의 특별한 상황과 사진들 3가지와 외국인들의 실제 반응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택배기사와 손님이 주고받은 문자 사진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 하나도 없는 사진인데요. 직접 택배를 수령하지 못할 시에는 택배기사들은 대체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현관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가게 됩니다. 분실을 우려해 근처 편의점이나 경비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관 앞 택배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러한 택배 문화는 생각보다 흔치 않은 문화입니다. 당장 바로 옆 일본만 해도 택배 수령자가 집에 없을 경우 부재통지표라는 것을 두고 가게 되는데요. 연락표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택배 수령 날짜를 다시 설정하거나 우체국에 찾아가서 택배를 다시 수령해야 한다고 하네요. 분실 우려는 없지만 매번 집을 비워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UPS 택배도 부재시 물건을 도로 가져가며 일본처럼 수령일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만 이렇게 택배 문화가 편리해진 이유로는 높은 밀도로 설치된 CCTV도 한몫하겠지만 무엇보다 타인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시민 의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문자에는 재미있는 후일담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한국 택배의 경우 같은 지역 택배는 한 택배기사가 택배물을 계속 책임지고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달원과 받는 사람 사이의 문자는 존댓말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몇 달에 걸쳐 가장 짧은 방식의 형태로 바뀌게 되며 결국 마지막 문자는 시옷 이응 기억처럼 자음만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옷 이응 기억은 실외기를 의미하겠지요. 초성만으로 의사소통이 된다는 사실에 많은 외국인들은 재밌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외 네티즌 반응 같이 살펴봅시다. 내 나라 글자는 영어를 기반으로 사용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 장난이 불가능하다. A, B, C와 같은 문자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말 특별한 문자야. 한국에서 몇 개월간 살았었는데 한국인들은 초성으로 대화하는 것을 즐겨. 이거는 한국의 문화야. 응응은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긍정의 뜻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을 때도 쓰여.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초성을 꼭 2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야.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처럼 여러 개의 초성을 사용해서 너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줄여진 의사소통이야. 내 머리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그들이 다음 연락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정말 궁금하다. 정말 웃겨. 한국에서 느꼈던 신기한 일 중 하나인데 한국인들은 대화할 때 방금 만들어진 초성 표현도 대부분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던 것이야. 한국인들끼리만 통하는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해. 나는 반응을 보이며 초성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에 흥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국 나이에 익숙했던 외국인이 한국 나이를 듣자마자 나이가 먹어버린 듯한 모습의 사진인데요. 마치 같은 사람이 폭삭 늙어버린 듯한 느낌 때문에 웃음을 자아내는 사진입니다. 실제로 한국 나이는 최근 있었던 나이 개정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일명 만나이에 비해 1살에서 2살 정도 더 큰 숫자를 가지게 되었지요. 사실 바뀐 것은 전혀 없지만 숫자만 들었을 때 나이가 들었다고 느껴지는 점이 있기는 하지요. 이 점이 외국인에게는 신기한 경험으로 다가왔었나 봅니다. 이에 대한 외국인들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 늙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14살이고 한국에 간다면 나는 16살이라고 말해야 하는 거야. 운전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어버렸어. 1월 1일에 모든 사람이 1살 더 먹는다는 점이 나를 정말 혼란스럽게 했어. 그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새해가 밝았을 때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 더 늙을 거야 라고 처음 말했을 거야. 한국은 또 빠른 나이 문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 2월까지 태어난 학생들은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과 같은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새해 전야는 한국에서 가장 큰 생일 파티를 하는 거야. 그냥 농담이야. 설명해줘서 고마워.
한국에서는 정말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국 나이가 정말 신기하고 혼란스러웠다는 반응까지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한국 사진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카페에서 지갑, 휴대폰,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자리를 비운 평범한 사진인데요. 외국인들은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웬만한 외국에서는 고가품들을 두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 바로 도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수많은 도난 사건 때문에 카페뿐만 아니라 본인의 차 안에도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외국 여행을 다녀온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치안 수준이 정말 높은 것이었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 여행을 오게 된 외국인들도 똑같이 느끼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해당 사진 한 장은 해외 사이트에서 정말 뜨거운 반응들을 얻었었는데 일부만 가져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국에 살고 있어. 나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심지어 차에 가방조차 두고 갈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창문을 깨고 가방을 훔치는 일은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주유소에 1분만 갈 때도 가방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나는 한국이 그리워요. 나는 미국, 구체적으로 미국 남부에 살고 있어요. 눈치채지 못한 채 도둑맞고 빼앗긴 물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눈을 떼지 말라 라는 말을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갑니다. 12명 규모밖에 되지 않는 작은 프렌즈하우스 파티에 갔는데 모르는 남자 2~3명이 주방 카운터에서 지갑을 훔쳐갔어요.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려고 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 이상한 주문이어서 거절했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들은 내 운전면허증을 길가의 도랑에서 발견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아마도 내 지갑을 훔친 사람들이 그걸 달리는 차 창 밖으로 버린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교회에 지갑을 두고 갔는데 도둑 맞았어요. 우리는 종종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나가요. 한국은 정말 대단해. 해당 사진은 미국 사람들이 주로 댓글을 남겼었는데요. 미국의 치안 상황과 비교하여 한국의 치안이 너무나 좋고 대단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던 이유인 한국인의 국민성이 바야흐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의 선함이 널리 퍼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월반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